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홍희진입니다. 전국에 계신 구급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자, 2015년 구급공무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랑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다시 한번 반갑고요. 앞으로 이제 길다면 긴 시간, 그리고 짧다면 짧은 시간, 짧진 않겠죠.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저랑 함께 과학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요.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서 합격의 영광까지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오리엔테이션, 과학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주요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인지 등등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과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물, 화, 생지. 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물리랑 지구과학은 다른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저는 이제 화학과 생명과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화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랑 이제 함께 OT 해주시면서요. 아, 이렇게 감 잡으면 되는 거구나.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EBS 구급공무원 2015년 대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 여러분 이제 준비하실 거예요. 연령도 다양하실 거고 뭐 성별도 이제 다르실 거고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서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요. 공통적으로 언제 치루어지고 또 합격자의 그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정도는 살짝 살펴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먼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직 시험은요. 언제 이제 그 시험이 실시가 되었냐면 좀 빨리 됐죠. 필기시험이요. 4월 19일에 이제 필기시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저는 요 필기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매년 조금 이제 차이가 나요. 올해는 좀 빨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 시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 시험도 있고요. 자, 모든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 시험을 거쳐서 이제 최종 발표. 좀 긴 시간이죠. 거의 1년여를 이제 그 시험과 관련돼서 합격자 발표하고 또 시험 보시고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장기간 이제 기운 내시고요. 이제 우리 첫 스타트니까 활기차게 장거리 준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구급 공채 필기 합격자를 좀 보시면은요. 보통 연령대를 봤더니 23세부터, 그러니까 32세, 그러니까 고 한 10년 정도? 20대에서부터 이제 30대 걸친 그 나이대가 제일 많았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합치면 뭐 70%, 거의 뭐 80%? 80%는 좀 안 되네요. 75% 정도의 그 합격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때. 그쵸? 뭐, 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사회에 이제, 초년생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으실 거고요. 자, 근데 반면에 봤더니요, 나이가 훨씬 어린 18살에서 20살. 요런 그 수험생들도 합격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의 합격생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꼭 나이가 이렇게 한정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노력을 하신다면은 아주 어린 분들도, 자,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모두 다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특히 사실은 과학 같은 과목은 조금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내용이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수능 난이도보다 또 조금 낮은 그 정도 이제 수준으로 이제 보통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특히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과학 선택하셔서요. 꼭 합격의 영광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합격자 현황들도요,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너무 어려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우선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과학의 범위. 이제 과학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과학은 제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화생지 총 이제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용이 이게 다 한 권짜리 내용이죠. 한 권짜리. 물리 한 권, 화학 한 권, 이렇게 다 한 권짜리예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실제 기출 문제를 보시거나 하시면은요.
살짝 감은 오세요. 어디서 나오고 어떤 출제 유형인지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화학과 생명과학 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요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그 내용을 함께 이제 저랑 해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학원 어떤 과정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지 전체적인 그 단원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유기적으로 첫 장부터요 마지막 장까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 잘 잡으신 분들, 첫 부분에 좀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요. 진짜 술술술술 넘어가서 마지막까지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랑요 이제 앞 강의들 집중적으로 여러분 공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물론 끝까지요. 자, 그러면 우선 제일 첫 번째 볼게요. 화학의 언어입니다. 화학의 언어. 화학이 뭐 공부하는 거냐면은 이 분필이 있어요. 분필이 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자세히 보는 거죠. 여기 안에 막 이렇게 들여다봐서 막 거기 안에 있는 원자, 뭐 전자, 원자, 핵,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 공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눈에 보여요? 뭐 이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쬐끄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약속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약속하자. 이거 이렇게 정의하고 요건 이렇게 얘기하고 요런 표현 방법 만들고 요런 단위 만들고 하자. 라는 게 이제 바로 제일 첫 번째 화학의 언어예요. 요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일기도 이제 지구과학에서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실 거잖아요. 지구과학에서 일기도. 자, 그 날씨 예보할 때 일기도가 딱 나왔습니다. 일기도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기호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뭔가 이렇게 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져 있는 뭐 그림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도 위에 뭔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근데 일기기호를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해석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비 오겠구나. 아이고 기압은 어떻겠구나.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일기기호를 알아야지 일기도를 읽을 수 있듯이 우리는 화학의 언어를 알아야지 화학을 풀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요. 여기서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네, 화학 반응식 뭐 이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자, 화학의 언어 부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배우냐면은 지금은 낯서실 거예요. 뭐 물론 과학 기억 잘하시는 기억 나시는 분들, 좀 공부 좀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쉽게 맞아 낯익은 얘기야 라고 하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낯설은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 낯설은 용어를 낯설게 보지 마세요. 그냥 그 용어예요. 그런 거에 너무 낯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충분히 익숙하게 익혀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원자량이라든지 뭐 몰이라든지 뭐 질량수라든지 뭐 분자량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화학 반응식 문제는 기출문제에서도 보통 한 문제 이상씩은 매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 이것도 꽤 중요해요.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학의 언어 다 이제 익혀보셨어요. 이런 약속들을 했구나, 이렇게 정의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익히셨다면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제일 조그만 거 보실 거예요. 원자, 이런 거 보실 거예요.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자, 그리고 얘네들의 규칙성은 뭐 없나. 이런 거 비교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단어는 개성 있는 원소라는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원자를 표시하는 거, 아니면 뭐 원소 기호 같은 거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원자 모형이에요. 원자 모형 중요하죠. 원자 모형은 현대는 오비탈이라는 거 써요. 근데 보어의 원자 모형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지금도 뭐 이건 통하는 말이거든요. 전자 하나일 때는 뭐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보어의 원자 모형 살펴보셔야 되고 오비탈도 살펴보셔야 돼요. 기출에서는 원자 모형 문제로 조금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물론 기출에서 나왔었고요. 아마 이따 보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어의 원자 모형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주기율표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과학책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 페이지 보통 다 차지하죠. 한 페이지 쫙 차지해가지고 막 색깔도 막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색깔 나눠가지고 되어 있는 이런 표 보신 적 있죠. 원소 기호들 딱 써 있는 거.
그게 바로 주기율표인데요. 그냥 만든 게 아니죠.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어서 만든 건데요. 그 성질의 공통점이 뭔지, 그 경향성이 뭔지 살펴보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주기성을 공부하시면서 마무리 지시면 되는데, 주기성은요, 여러 가지를 하실 거예요. 주기성은요. 근데 뭐 이온화 에너지도 하실 거고요. 전자친화도도 하실 거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실 건데,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술술술술 풀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화학은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자,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보셨어요. 뭐 수소, 헬륨, 뭐 리튬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셨다면은 얘네들을요, 결합을 시킬 거예요. 세상에 수소가 그냥 수소 이렇게 딱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그 산소랑 붙으면 물이 되기도 하고, 그쵸?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뭐 CL이랑 붙으면은 염소가 되기도, 염화수소가 되기도 하고. 자, 요런 결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낱개를 살펴봤다면 이제 결합시켜 보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분자 세계. 자, 아름다운 분자 세계는요, 화학 결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학 결합은 이제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온 결합. 이온끼리 결합하는 거고요. 공유 결합, 함께 나누어 가지는 거, 전자 나누어 가지는 거 공유 결합입니다. 문제에서는 공유 결합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 결합을 하면 분자라는 애를 만들 수 있는데요. 분자를 만들면 그 분자에, 그러니까 공유 결합 자체만 문제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공유 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만드는데 그 분자의 구조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분자의 구조 내용까지 연결하셔서 공유 결합은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라는 독특한 그 친구가 하나 있죠. 되게 결합 많이 하는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고 모양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이 탄소라는 애와 결합하는 탄화수소들 이야기까지도 살펴보시면서 세 번째 단원은 마무리 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분자까지 가신 거죠.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분자랑 이제 또 결합할 거예요. 아니, 결합이라기보단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가시면 돼요. 닮은 꼴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화합물들을 만들어 놨는데 화합물과 화합물이 이제 결합을 해요.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2가지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산화 환원 반응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화 반응이에요. 자, 2가지 반응을 익혀보셔야 되겠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을 말하는 정의가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을 나타내는 정의가 있는데요. 그 정의들을 이제 나눠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중화 반응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의 결합이 중화 반응이거든요. 역시 산과 염기를 정의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3가지 방법을 모두 다 익혀보시고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은 훨씬 더 공부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요. 공부를 모든 과목, 이거는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인문, 사회 뭐 이런 그 과목들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자연계라든지 뭐 이런 과학 관련된 그 과목들은요. 전체 목차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조가 쭉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그러니까 숲을 보는 거죠. 맵을 이제 숲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그 지식을 채워 넣으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개념 잡기 쉬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뭐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시는 거 좋지만요. 전체적인 목차 확인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화학의 언어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작은 원소들, 그러니까 원자 이런 것들, 그리고 원소의 그 주기성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조금 더 큰 분자, 원자랑 원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분자를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끼리 화학 반응하는 것.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랑 첫 번째 시간부터 이제 화학의 언어부터 보시면 되겠죠. 자, 무엇 배우시는지 이제는 감 잡으셨을 것이고요. 그럼 실제로 좀 보도록 할게요. 화학의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가직 문제만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2013년도 이제 국가직 문제를 봤더니요. 출제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1번 문제는 분자 결합이랑 배열. 그러니까 요거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3단원 문제더라고요. 우리 분자가 3단원이었잖아요. 2단원이 원자였었고요. 1단원은 화학의 원어, 마지막은 화학 반응. 이런 식 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그 공유 결합이랑 분자 구조 관련된 내용으로 3단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은 마지막 내용이었었죠. 자, 그리고 원소 분석 확인. 요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화학의 언어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 그래서 원자랑 관련된 내용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과학 한 파트당 5문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과학은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20문제 중에 5문제씩이 물화생지 나눠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5문제, 그러니까 화학의 5문제는 보통 이제 단원당 한 단원 하나씩 정도 나와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분자라든지 아니면 원자랑 관련된 문제들이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만 나와요. 중요한 부분들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확인해 보시면은 더 확률이 높은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기출, 그러니까 시험을 대비하시기 훨씬 더 효율적이시겠죠. 자, 2014년 역시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요. 화학의 언어 한 문제. 화학 반응식 문제였어요. 근데 화학 반응식 문제는 정말 매번 나오고 있어요. 강조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원자 관련된 문제, 그다음 분자 관련된 문제, 그다음 화학 반응 문제가 2문제인데요. 사실 이 화학 반응은요, 화학 반응 플러스 그 화학 반응식이에요. 반응식 관련된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도 뭐 물론 나올 수 있겠죠. 기본이 되는 화학 반응식 문제는 보통 한두 문제 이상 나온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실제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좀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내용을 뭐 하나하나 풀거나 이러진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정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5문제 중에 1문제, 2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되게 낮은 문제가 출제돼요. 그런 문제들을 놓치시면은 정말 큰일 나시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식이, 이런 문제 정도예요. 화학 반응이랑 관련된 일상생활의 예다. 요거 이제 2014년도 지방직 문제였거든요. 자, A, B 두 그룹으로 나눴다. 두 그룹으로 나눌 때 바르게 묶은 거 찾아라. 라고 나왔는데요. 그 우리 화학 뭐가 있었냐면은 맨 마지막에 닮은 꼴 화학 반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반응. 그게 몇 가지로 나눴어요? 2가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산화환원 반응이랑 중화 반응. 그쵸? 그쵸? 그럼 그거의 예를 그냥 보셨던 거예요. 얘가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 아니면은 중화 반응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뭐 철 오랫동안 방치하면 녹이 쓴다. 이거 뭔진 모르시겠지만 산화환원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중화 반응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 레몬즙 뿌린다. 비린내 염기고요. 레몬즙 산이에요.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는 거. 이거 중화 반응. 자, 호흡통에서 포도당 분해해서 뭐 에너지 낸다. 산화환원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개미에 물린 상처의 암모니아수. 산의 염기 합쳐진다. 중화 반응. 마지막에 난방 위에서 화석연료 태운다. 이거 뭔가 산화환원이구나. 자, 이렇게 그냥 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마지막 2가지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중화 반응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냥 실생활 예에서. 요 정도 문제 수준이 낮은 문제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별로 그렇게 겁 안 나시죠? 그쵸? 자, 이런 난이도 하 문제도 있습니다. 낮은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들 놓치지 않게 평소에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셨고요. 뭐 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제 과학 기출문제, 서울시 문제인데요. 요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서울시는 오지선다예요. 나머지는 이제 사지선다죠.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 사지선다라서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근데 서울시는 오지선다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20%의 확률로 이제 감소하긴 했는데, 자, 그래도 뭐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오히려 서울시 문제의 난이도가 국가직보다는 아주 조금 더 이렇게 뭐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낮은 이런 그 기출 문제를 보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묻는 실험 자체를 묻는 문제는 정말 화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요거 산과 염기, 중화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목적은 바로 오지선다다라는 것, 서울시를 대비하시는 분들 확인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으로 좀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요거 어렵게 내려면 진짜 어려워요.
어렵게 내려면은. 왜냐면은 자료 해석 능력, 그러니까 기본 뭐 원자가 뭐고 뭐 오비탈이 뭐고 이런 거 다 안다 하더라도요. 해석 능력이 없으면 추론 능력이 안 되면 요건 풀어내기가 좀 힘드세요. 이런 거 풀어내시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문제 정확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이게 뭐 난생 보지도 못한 거잖아요. 뭐야 이게 도대체. 자, 그러면은요. 그냥 이 문제에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읽으시면 돼요. 문제에서 다 설명해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프 혹은 표를 해석하는 문제에서는 다시 한번 문제를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 풀어드리진 않겠지만 잠깐만 볼게요. 주양자수가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자, 주양자수가 ni에서 ni 플러스 1로 증가하는 전자 전이가 뭐 일어날 때 에너지 흡수를 이렇게 나타냈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뭔지 하나도 지금 모르시겠죠? 근데 그대로 말뜻만 가시면 돼요. 자, 요거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이라는 게 있어요. x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ni분의 1인데 그게 요 값이 1이래잖아요. 그쵸? 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ni, 요거를 1분의 1로 바꿨을 때 자, ni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가 요거 ni가 뭐였다? 주양자수 1이었었고 자, 그러면 그때 주양자수 1이었었던 경우에서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요게 요거라고요. 요게 요거고 1이고 자, 그럼 그 다음 말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1에서 1 플러스 1, 즉 2로 두 번째로 뭔가 증가하는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에너지 흡수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였거든요.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은 그냥 문제 그대로 따라가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해석할 수 없어. 아니요, 다 해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제 그대로,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 그래프를 해석 혹은 표를 해석하는 거는 다시 한번 문제에 초점 맞춰서 풀어내셔야 된다. 자, 그러면 분명히 그 실타래 풀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요런 내용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엔 이제 화학 반응식 해석하는 문제. 화학 반응식 문제는요. 매번 나와요. 진짜로. 매번 나오거든요. 자, 2014년 국가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쭉 주어지고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은 문제 유형이 뭐냐면 개수가 이제 사라질 거예요. 앞에 개수.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보셔야지 개수를 채워 넣으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거 개수 찾는 거. 그쵸? 이렇게 개수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각각 뭐 몇 몰인지 아니면 부피가 얼만지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요거는 일단은 화학의 언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신 분들만 풀어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있구나. 여기서 요거 하나 볼게요. 아까 1단원에서 뭔진 모르지만 원자량이라는 게 나왔는데 원자량 보시면은 이렇게 주어져요. 여러분. 사실은 수소, 탄소, 산소 같은 경우엔 정말 기본되는 원자량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사실 안 줘도 우리한테 안 줘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량을 외운다든지 뭐 분자량을 외운다든지 이런 노력보다는요. 전체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문제. 네, 또 나왔어요. 기출에서 그러니까 거의 매번 한 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복잡하죠. 화학 반응식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산화환원 반응인지까지도 찾아내는 문제. 4단원과 1단원이 합쳐진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난이도가 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실험 아닐까요? 실험. 그쵸? 탐구 실험의 결과를 추론하는 문제인데 화학에서는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물화생지 중에 실험과 관련된 추론 문제는 화학에서 중점적으로 보통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실험의 과정을 이렇게 주고요. 2014년도 국가직 문제였는데요. 실험 과정을 주고 이거에 결과를 뭐 묻는다거나 아니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묻는다는 것, 묻는 이런 문제 유형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014년도 문제였고요. 2013년도 문제도 있었어요. 2013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유형이 있었습니다. 화학의 기출 유형을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프, 자, 그리고 뭐 표 같은 거. 근데 요거는 그래프 같은 경우 나왔다면은 이제 어렵게 내려면은 어렵게 낼 수 있다. 근데 무조건 어떻게 해라? 문제에 정말 한 문장도 빼놓지 마시고요. 의미하는 게 뭔지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네. 분명히 풀 수 있게끔 문제 출제되었으니까요. 문제에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화학 반응식은 평소에 진짜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진짜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화학 반응식은 매번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의 결과를 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난이도를 높게 이제 내려면 충분히 낼 수 있고요. 난이도 높은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요런 기출 유형 여러 가지가 있구나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과학입니다. 당연히 과학이기 때문에 실험과 중요한 문제들 많이 출제되고 있네요. 쭉 살펴보셨습니다. 대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1단원에서부터 기초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유기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평소에 추론하는 연습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죠. 그건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매번 이제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랑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실력이 쌓아서요.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기출 유형들 몇몇 가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화학 끝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야 되니까 딱 마음 먹으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명언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거 완전 와닿으실걸요? 저도 완전 와닿는 명언인데요. 자, 우디 알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의 8알은 일단 출석하는 거다. 자, 80%는요. 출석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앞쪽에 1, 2강, 3강 뭐 여기까지만 듣지 마시고요. 제발 마지막 강의까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실제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